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겠지만 그만큼 남편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이중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화살은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던 건 정말 어이없는 장소에서 발각이 되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동네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었죠.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내연녀의 행동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줬었어요. 저는 분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정을 쏟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았는지 체인점 몇 개 정도 낼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삶은 저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남편은 원래 중소기업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식 식당이 점점 바빠지게 되면서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여유가 생기면 잡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남편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분식 배달을 가게 된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점심시간도 끝이 나서 약간 한가해진 시간이라 남편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것 같아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화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꽤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일단 분식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제 전화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결국 배달 대행의 도움으로 준비한 음식을 보내줄 수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돌발 행동을 해서 몇 번이나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불만을 털어놓았었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최대한 많이 참고 있었죠. 남편은 볼 일이 있을 때는 꼭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겠다고 하더니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돌발 행동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때 저는 그냥 계속 다니길 원했었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언제 불경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그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꼭 도와주고 싶다며 함께 하길 원하길래 남편이 도와준다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건 저에게 엄청난 실수였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배달 담당인 남편이 연락이 되질 않으니 배달 대행 기사님들을 계속 불러야만 했고 제가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자 저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셨던 배달 기사분께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배달해주기 위해 저희 분식집으로 오고 있던 도중에 한 카페에서 저희 배달 오토바이를 봤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마지막 주문을 끝으로 분식집 문을 닫고 기사님이 알려주신 카페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남편 오토바이가 정말로 카페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카페 안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던 거죠. 저희 단골 손님이었던 카페 주인이 남편과 서로 마주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진한 접촉을 하고 있던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발만 구르고 있었던 제가 정말 한심해 보이던 순간이었고 떨리는 손으로 모든 남편과 내연녀의 행동들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데 몰래 숨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카페 유리창에 반사되어 제 자신의 모습과 마주치자 너무 불쌍해 보여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결국 카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뒤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자리로 달려가 난리를 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난 남편은 저에게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분식집은 어떻게 하고 왜 여길 온 거야?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사이잖아. 우리 단골 손님이고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하길래 잠깐 대화 좀 나눴던 것 뿐이야. 그래, 배달 주문이 밀려서 나는 발만 구르며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한가하게 여기에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며 서로 주물럭거리고 있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요즘 들어 배달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아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결국 이런 거였네? 저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서로가 남의 가정이 있는데 뭐하러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겠어요? 서로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터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커피 한 잔 같이 해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커피나 마실 기분일 것 같아? 너희 둘, 내가 핸드폰에 증거물 다 남겨놨거든? 아무리 서로 친하다고 해도 사진 속에 있는 장면들은 누가 봐도 바람이라고. 너희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눈물로 애원을 해도 받은 만큼 돌려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걸 뒤늦게서야 인지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에게 걸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한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고 더 이상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생활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털어놓자 다들 경악을 했고 시모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세상에,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나 돌릴 상황이야?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아이, 바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서로 인사나 주고받다가 가까워져서 대화 좀 몇 번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바람이면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바람 피우는 거게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며느리가 건네준 이 사진들은 뭔데? 이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 거냐고.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저는 떳떳하다니까요. 절대 이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 없고 지금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지 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나한테 미안한 건 모르고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 건 알아? 당신이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이제야 당신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저녁에도 친구들과 술 한잔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 자체를 받지 않더니만 그 이유가 전부 카페 주인이랑 서로 만나오고 있었던 거야? 터치가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둘이 나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났겠어?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쳤다고. 아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침착하고 흥분부터 가라앉혀봐. 이래선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라. 난 당신밖에 없어. 진짜야. 결국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만 뉘우치지는 않아 보였어요. 시모는 저에게 매달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한테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마음속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어렵게 이룬 가정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거짓말을 할 테고 결국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형님과 동서가 제 앞에서 무언가 둘이 속닥거리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여자로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큰형님이랑 저희 부부는 지금도 깨가 쏟아지고 있는데 둘째 형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게 다 형님한테 배울 게 없다고 느끼게 되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계속 가는 거라고요. 아무래도 큰형님이랑 저는 대학을 나왔지만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은 부족할 테고 아주버님은 대학을 나왔으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했을 테죠. 원래 남자들은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아요. 여자들도 남자가 무능력하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처음의 감정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아주버님이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분식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맨날 하는 일이 똑같으니 지루해졌을 거고, 주방에만 있는 형님한테 매력이 떨어지게 됐으니 자연스럽게 거리에 널린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고졸인 동서가 멍청하니까 서방님을 휘어잡지 못한 거잖아. 누구 탓을 하겠어? 행동만 똑바로 했어봐.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머리가 나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만 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주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서방님한테 눈길이라도 한번 줬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했겠어? 원래 남자들은 들어오는 여자 마다하지 않아. 카페 주인이 단골이라고? 애초부터 사심이 있었겠지. 그러니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고. 그 다리를 동서가 연결해준 꼴이네. 내가 동서였으면 서방님한테 배달일 시키지 않았겠지.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서방님한테 계속 뺑뺑이 돌리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잖아. 단골 손님인데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는 자기한테 눈웃음 쳐주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누가 마다해? 카페 주인이니까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곱게 했을 거 아냐. 매장 안에서는 커피 냄새와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 서로 눈맞기 딱이지. 그런데 지금의 동서를 봐봐. 떡볶이 좀 팔겠다고 머리는 상투를 틀었고 앞치마에 화장은 당연히 하지도 않았지. 그것뿐이야? 튀김까지 튀기다 보니 얼굴에 땀과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어서 얼굴은 힘들어서 죽을 상인데 서방님이 카페 배달 일을 끝내고 다시 분식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 동서가 여자로 보이겠냐는 거야. 요즘 체인점도 내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더 정신없이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동서는 서방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 이게 누구 잘못인 것 같아? 나랑 막내 동서가 봤을 때 서방님이 헛바람 든 건 전부 다 동서 때문이라는 거야. 그 머리로 이혼은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같은 여자이지만 동서는 정말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윗동서와 아랫동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윗동서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기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건 전부 다 제 탓이라면서 흥분해선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모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면서 처음에는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두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모의 눈빛에서는 이미 두 동서의 입놀림에 넘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도 여자예요. 꾸미고 싶고 남들처럼 이쁜 옷도 입으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일을 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일을 쉬게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제 일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고요. 그런데 형님이 왜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세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나를 왜 함부로 판단하는 거지? 어머님도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요? 방금 형님이랑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넘어가셔서는 저한테도 탓이 있다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셨잖아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요? 어머님, 작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잖아요? 그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 이 사람도 자극받아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와줄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회사 멀쩡히 다니고 있는 거 그만두게 만들었고 결국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 말 믿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왜 제 탓이죠? 그 말만 안 하셨어도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고졸이라도 해선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왔고 가정을 이뤘으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이 뭔지도 모른다는 건 저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꼭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랬나요? 솔직히 대학 나온 동서랑 형님은 지금 뭐 하는데요? 둘 다 육아한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집안의 가장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대학은 왜 나온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둘 다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막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 집안 중에서 고졸인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 다 대면서 저한테 떠넘기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동서는 얼굴을 붉히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두 동서의 행동에 문제를 지적했던 거였어요.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닌 맨날 동네 맘카페 회원들과 만나서 수다나 떨며 쇼핑이나 하고 아이는 유모차에 방치만 해두는데 어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대학 나온 이유가 아이는 방치하면서 맘카페 회원분들과 수다 떨려고 대학 나온 것도 아닐 텐데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졸 나와서 무식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과의 문제들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분들께서는 제가 가진 고민들을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찍었던 불륜 현장의 사진은 법적으로 큰 효력이 되었고 충분한 이혼 사유와 함께 상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서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돼?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계속 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아.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해오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말 전부 다 거짓이었잖아?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혼은 결국 서로에게 아픔만 주게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번만 조용히 눈 감아주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할 테니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 명의도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내 돈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에 집도 내놨어. 뭐라고? 아, 당신 제정신이야? 그럼 나랑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지내라는 거야? 이 집 꼭 건드려야 되겠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만. 그럼 이 집 처분되면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동서,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탓을 돌려야죠. 막상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신경 쓸 게 많이 생겼나 봐요. 어머님이 형님 집으로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집안 사람들도 아니니까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이 모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원래 집안에 장남이 모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막내라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세 식구들 중에 저희 집이 제일 작기 때문에 어머님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어머, 동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직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잖아. 어머님, 저희 집도 넉넉지 않은 편이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재수 씨 집에서 지냈었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어떻게 마련한 거야?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 재수 씨 집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원래는 재수 씨한테 일부 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도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배려해 줬던 거 기억 안 나? 어머, 벌써 지나간 일을 이 사람이 왜 지금 꺼내는 거야? 나는 하여튼 싫다고 했잖아. 어머님, 저는 절대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요즘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속 편하다고요. 서방님이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건 다 서방님 탓이에요. 제가 이혼 서류를 던짐과 동시에 집안 싸움이 시작됐고 갈 곳이 없어진 시모는 아무도 돌보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면서 결국 윗동서와 아랫동서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말리려던 남자들까지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그 와중에 시모는 요양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는지 형님과 동서 집에 얹혀 살겠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릎 꿇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지만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한 다음에 부모님께 알려드렸었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인연을 끝낸다는 건 저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윗동서와 아랫동서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카페 주인에게 찾아가 저 대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았을 때 내연녀의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연녀도 가정이 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이가 있었으면서도 남편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됐으니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었다면 저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었겠지만 그 전에 모든 관계를 해결했다는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모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처음 차렸던 분식집은 처분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노력을 알아주신 손님분들께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소개도 해주신 덕에 금방 자리를 잡아 매출이 점점 늘어 더 좋은 재료로 초심 잃지 않고 보답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시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 지금도 감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요. 문제가 일어난 시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달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혼수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뒤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며 혼수를 어떻게 장만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길 원하거나 신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신우의 행동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신우가 간섭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었죠. 그 식기세척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꼭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급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가전 쪽은 제가 좀 더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새언니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사용을 할지도 의문이고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저한테 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혼수 장만할 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혼수 장만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는 건데 다른 날보다 오늘따라 유독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제 혼수를 보러 온 거지 아가씨 혼수를 장만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같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도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제품들로 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색상과도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며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랑 다니면서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한 일정을 전부 끝내지 못해서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예비 신우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같이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자 예비 신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와 다니는 거 본인도 불편하고 싫었다면서 불만을 토해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정이랑 같이 혼수품 보러 갔었다던데 서로 안 좋게 헤어졌었다며? 네가 손이 사람인데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니? 여정이가 따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에 대해 옆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게 끝내야만 했어? 그런 것도 포용해 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았던 거니?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건데 옆에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혼수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혼집 규격에 맞는 제품들로 전부 선택한 거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다. 걔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게끔 일을 벌여야 됐던 거니?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오도록 해라.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예비 시모는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신우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서운했었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모까지 간섭하게 되자 일이 좀 커졌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어요.
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알아본 뒤에 결제를 하려는데 내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1억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신혼집에 드릴 제품들을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왜 아가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나잖아.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온 예비신랑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예민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비신랑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었지만 주말에 예비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말에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왔냐? 여기 좀 앉아봐라. 얼마 전에 혼수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은 먼지만큼 사소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네가 계획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봐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품이 지금 신혼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바로 결혼식 끝나고 입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나머지 물건들 들어올 것 같아요. 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에 내가 했던 말에 서운한 건 아니지? 예비 시모는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다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거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신우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제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예비 신랑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인 남편이 될 텐데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고 제 편에서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으로 혼란이 찾아왔었죠. 예비 신우와 혼수품을 같이 보러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마찰이 뒤따라올 것 같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게 되었죠. 말로는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준비했던 혼수품이 예정대로 전부 다 신혼집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깔끔하게 배치된 가전 가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신혼집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예비 신랑이 왜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이 바꿔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비밀번호 바뀐 줄 모르고 있었거든. 번호가 뭐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신혼집 앞에 벌써 도착한 거야? 나는 당연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집 구경하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주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비 신랑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좋게 설명을 드린 뒤 오신 김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고 공개를 하려 하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제가 극도로 화를 내자 예비 신랑도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자 결국 저는 잠긴 도어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장 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사님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제가 문을 강제로 여는 걸 막으려 했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회사에서 신혼집에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온 예비 신랑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하고 곧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혼수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준비한 걸 일단 좀 빌리기로 했었어.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들을 전부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오빠이다 보니 결혼 선물로 뭐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어차피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맞춰가도 되잖아. 그쪽 집안에서 동생한테 혼수품에 대해 꽤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급한 불 좀 끄려고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을 내가 임으로 옮겼다고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동생과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 의사 사이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 거고, 당신이 맞춘 혼수품들이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결혼 선물 해주는 거 우리 집안 혼수품으로 채워준 뒤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동생이 다시 하나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당겨줬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었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있던 가정 가구 혼수들을 전부 싹 다 아가씨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른 척 하셨던 거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구경 오셨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어차피 걸리게 될 문제 아니었어? 일단 결혼식부터 저질러 보자는 거였니? 내가 좀 늦었다.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었는데 먼저 알아버려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딸 여정이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의사 사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차피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면 될 테지만 내 딸 여정이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은 네가 살게 될 신혼집에 혼수품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정이가 네가 준비했던 혼수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 사이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보자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머니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은 찍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에서 의사 사이는 보고 싶은데 무리한 혼수품 요구에 돈은 없으니까 제가 들여온 혼수품으로 어떻게든 해결 보시려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희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어머, 새언니, 제가 다 해명할게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있던 혼수품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달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충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에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새언니가 준비한 혼수품 그거 결혼식 끝나면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는 가정가구 혼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죽급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겠어요.
우리 별것도 아닌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앞만 보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들어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수품 보려고 따라왔었을 때 이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께선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어머님이 그래서 혼수품은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벤트였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당장 재혼수 비용 그대로 토해내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개념을 쌈 싸먹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혼수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전부 다 알리자 경악을 하시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저보다 더 날뛰셨죠. 그런데 한 번 터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준비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아닌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였던 거죠. 결혼하면 어차피 맞벌이라 함께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시부모님께서 비싼 아파트라며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가구 혼수품도 그거에 어울리는 물건들로 채워놔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더니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파혼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버티며 저희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 가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숨긴 부분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도움받게 되실 혜택들은 상당히 많다고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나중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았던 만큼 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대출도 금방 해결된다고요. 저희 동생이 결혼하게 될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잘만 구슬린다면 대출 빚이야 금방 갚아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온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드시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꼭 불행한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를 사이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믿어 주셨잖아요.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곧 있게 될 예비 신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좀 더 시간을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사 집안 사람들은 저희가 눈 감고 지켜만 본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저희 보고 눈 감아 달라는 건 한 배를 타자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얼굴을 향해 냅다 뿌리신 다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예비 신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아빠는 베란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본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서는 저희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희 식구들은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려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예비 신우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분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녹음을 준비해 만들어놨던 증거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전부 듣게 된 의사 집안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저희 덕분에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며 예비 신우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께선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밀 종합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식구들은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파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소송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양쪽 집안 전부 조금의 선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너희들은 후회할 짓을 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갔다면 앞날의 인생길이 폈을 텐데 꼴의 양심은 있어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려?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너희들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기치려고 했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저희 앞에서 화낼 시간에 가서 당신 딸 병간호나 하시죠. 돈에 눈이 멀었으니 자기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우였던 그 집안 딸이 불행히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소송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 뒤 터진 상황이라 생활에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부린 대로 거둔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평생 함께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더니 엄마도 췌장암으로 저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남편과 하나뿐인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던 친구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며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항상 미안할 만큼 제가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켜주는 동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도 제 친구가 항상 잘 챙겨줘서 그런지 거의 엄마처럼 잘 따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원에 더 오래 있게 되다 보니 집안일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친구가 대신 도와주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저희 식구들과 친구를 데리고 외식이나 하려고 서둘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친구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때마침 퇴근을 했는지 현관에 신발이 보이길래 그네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안방에서 쉬고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안방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출발할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잠깐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안방에 남편과 함께 있을 거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제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만큼 둘이 나누는 사랑의 소리는 모든 걸 한순간에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주었죠. 아이들도 있는 집에서 둘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치를 챘으면 분명 거리를 뒀겠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안 가사는 친구가 대신 해줬었기 때문에 의심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를 부르는 순간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친구와 남편은 땀이 푹 젖은 채 옷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언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언제 왔어? 아유,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안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당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보다 당신이 일찍 왔는데? 안방에서 뭘 했길래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나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왔지. 은희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가족 같아도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야지. 너도 집안일 하느라 체력을 많이 쏟았을 텐데 서둘러 나가자. 오늘 안방 화장실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느라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 나 옷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갈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 누워만 있었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니까.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한의원 알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당신이 그런 건 잘 알잖아. 그럼 나는 밖에서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준비시켜서 나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괜히 찔리기라도 한 듯 저와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회피하고 싶어 했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건들기라도 한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억누른 채 둘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아이들의 외출 준비를 끝낸 채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화장실 앞으로 다가가자 친구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집에 온 제가 모든 걸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어쩌냐고 저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걱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노크를 하면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자 친구는 남편과의 전화통화를 서둘러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서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이어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은 분위기로 친구에게 말을 붙이며 어색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래? 은희 너 무슨 일 있었어? 말까지 더듬고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아니. 오늘따라 내가 좀 무리를 했는지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네. 집안 청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한 것 같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은희 너 덕분에 내가 엄마 옆에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곤 했지만 예정보다 더 일찍 내 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엄마 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이나 함께 있었어. 완전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도와줬었잖아. 주저앉을 뻔했던 거
사업 다시 일으켜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셔. 지금 안 좋은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셨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겨드려. 나보다 네가 더 고생하고 있잖아. 요즘 내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병원을 자주 못 가는데 내일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 오래간만에 장모님 얼굴이나 한번 뵈러 병원에 좀 들려야 되겠다. 친구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에게 잘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가끔씩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을 어떻게 대갚아 줄 수 있을지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일 때문에 급히 전화를 해야 할 곳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뭔 죄인지 너무 불쌍해 보여 하루빨리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큰애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켜만 볼 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네가 친구와 남편이 자기들이 잠깐 놀이방에 들어가 놀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서로 가까이 붙어서 접촉을 한다고 진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아이 입으로 듣고 말았죠. 그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모른 척 했었다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과 친구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저에게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죠. 저는 큰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친구와 남편이 서로 친해서 그런 거라며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그전에는 몰랐던 둘의 행동들이 제 눈에 전부 들어오고 있었죠.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워낙 친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모든 게 밝혀지면서부터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던데? 기현 씨가 봤을 땐 어떤 거 같아? 우리가 안방에 있었던 건 모르는 거 같지? 10년 동안 봤는데 아까 마주보고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제 우리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잖아.
딱 보면 바로 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연히 엄마가 원래 좀 둔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나도 아까는 정말 뜨끔했었다고.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안방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못 볼 걸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당분간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아이들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갔을 때 잠깐 만나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그땐 우린 뼈도 못 추린다고. 아까는 우리가 이성을 잡지 못해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조심하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 장모님 몇 달 안 남았는데 세상 떠나시면 그 재산 전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재산이 아마 7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 그걸 얻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나한테 전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당신은 한동안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줘.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하면 안 돼. 곧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되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조금 더 힘내. 정말 70억 재산 당신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맞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 보이시더라고.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야.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꺼낸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업을 하셨었는데 그 건물이 현재 시세로 70억이 넘어가게 되었었죠. 건물 하나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가 그 건물을 소유가 될 테고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는 분노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친구 몰래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거였고 두 사람의 인생을 최대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 곁을 떠나셨고 제 편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슬픔과 동시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던 남편과 친구의 모습들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더 오열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남편과 친구의 행동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저는 결국 탈진을 하게 되었고 늦은 새벽에 너무 지쳐버린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깐 누웠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을 보고 실성한 여자처럼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과 10년 지기 친구가 상 밑에서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픈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차마 더 이상 제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길래 저는 그 틈을 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한테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뭐라도 좀 챙겨 먹는 게 좋아. 내가 먹을 것 좀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우연 아빠는 지금 통화하러 잠깐 밖에 나갔어. 먹을 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봐봐. 내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무슨 고민이 있길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괴로워하는 거야? 10년직인 내가 고민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다 털어놔봐. 내가 그런 건 또 잘 들어주잖아.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이거 봐봐. 얼마 전에 나한테 킥으로 배송된 사진인데 여자의 얼굴은 찍혀있지 않더라고. 그 사람 모습만 나왔는데 너는 혹시 누군지 알겠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뒷모습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사진 속에 보이는 여자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연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충격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사진 속의 여자한테까지 위조를 받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두 사람을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자보단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업체가 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돈만 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한대.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남편과 상간녀 둘이니까 돈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전문 업체라 뒷처리도 깔끔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게 정리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거의 결정했거든. 내가 이런 고민을 너한테 얘기하는 건 아직 내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은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위자료 쪽이야? 아니면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너도 내 친구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 아냐.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처럼 배신감을 느꼈지? 너한테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 보다. 됐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결정으로 이 두 금수들의 인생이 정해질 테니까 나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정리해버리기로 결정했어. 기회 같은 것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그렇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아까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구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연 아빠랑 사진 속의 여자도 아주 잠깐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잖아.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분명 우연 아빠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할지도 몰라.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남겨주게 되는 거라고. 너는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해준 적 없었잖아. 네가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었다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줬을 텐데. 벌써 그 업체에 내가 지시를 내린 상태야.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사진 속에 있던 여자가 단둘이 만나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 주기로 했어. 둘이 좋아서 붙어 있겠다는데 세상 떠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은희야, 그런데 왜 이렇게 굳어있는 거야? 아유, 누가 보면 네가 내 남편과 바람난 줄 알겠다. 나도 술이나 좀 줘봐. 엄마도 내 곁을 떠나시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다른 여자 만나서 조만간 세상 떠나는데 내 곁에는 이제 의지할 때가 은희 너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지 사업은 잘 되어가고 계시다며? 이번에 확장한다던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의 입에서 진실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따라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은 뒤 남편과 친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슬픈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친구가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친구 옆에 앉아 말을 붙이려 하자 친구는 경기를 일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저한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며 쉬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 주길 바랐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남편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줬었겠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장례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과 친구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도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업체를 시켜 남편과 친구를 정리할 거라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습을 숨길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에 대한 효력과 앞으로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인생 참 웃긴 게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남편과 친구가 제 앞을 지나갔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보면 안 될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 하나 제대로 붙일 수도 없었죠. 그동안 둘이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발각된 이후 차를 타고 사라졌는데 죄를 지으면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결과가 뒤따라오듯 남편과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친구의 부모님께선 오열을 하며 수술실로 달려오셨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상태가 위중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친구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의사는 깨어나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저와 마주쳤을 때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선 남편의 모습을 보곤 오열을 하셨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부모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생겼다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친구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에서 벗어나 눈만 꿈뻑거리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신마비였지만 그래도 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친구의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의사는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참해진 친구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의 눈동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왜 건드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까지 쳤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정신줄을 놨다고 한들 너희들한테 돈 아깝게 그런 돈을 사용하겠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냐. 참 한심하다. 그 사람 핸드폰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너희들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네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 이중적인 생활하니까 그렇게 좋았니? 나는 너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희 부모님의 일까지 전부 도와줬었는데 그런 나를 배신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려고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었더라. 70억에 눈이 멀어 둘이서 짜고 치고 사고까지 유발하려 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처럼 진심으로 생각했었어. 그런데 너는 내 남편과 아이들도 있는데 안방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네가 평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눈만 꿈뻑거릴 수 있다고 하더라. 어쩌면 세상 떠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비참한 결과겠지. 나는 2번 다시 너를 보러 오지 않겠지만 평생 천장만 바라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길 바래. 아,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
확장하려고 의욕이 앞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